행복할 것만 같았던 실버타운은 겪어보니 생지옥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입주 첫날이었습니다. 짐을 내린 순간 실버타운 입주민들이 밝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에이, 이거는 너무 싸구려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저런 가구들은 좀 두고 와도 됐을 것 같은데 들어오면서 가구를 하나도 장만 안 했나 보네. 마치 우리 가구들의 품평회라도 된 듯 여기저기서 날선 비수와 같은 말들이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날의 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은 여생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어디서 살든 자식들 뒷바라지는 이제 그만두고 마음 편히 살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들입니다. 물론 100세 시대의 노후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거처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역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급 실버타운에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입주했으나 살아보니 그곳은 지옥이었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디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여생을 보내기 어려운 노인들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원 같은 주거시설을 알아보기도 하죠. 점점 심화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실버타운이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청소 등의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럭셔리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주변 지인들도 심심치 않게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있고 입소를 준비하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비싸고 화려한 실버타운이 정말 시니어들의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낙원이 되어줄까요? 내 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대기업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명문대 출신에 집도 한 채 더 샀다니까요. 이씨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우리 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사야. 그쪽 아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가. 박씨 할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씨 할아버지는 속으로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또 시작이군. 실버타운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자식 자랑 경쟁이 이제는 지긋지긋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대체 언제쯤 이런 대화가 끝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자랑이 여기서 끝날 리 없었습니다. 그래, 자식 자랑도 좋지만 결국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나? 다들 나처럼 노후 자금은 충분히 준비해뒀지? 최씨 할아버지는 슬쩍 돈 자랑을 꺼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자랑은 좀 그만두시게나. 내가 한때는 강남에 건물 좀 가지고 있었어. 지금은 다 처분했지만. 아들 자랑을 하던 박씨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자랑이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실버타운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자식 자랑, 돈 자랑,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는 사이 그 누구도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죠. 김씨 할아버지 부부는 실버타운에서 그저 평범하게 생활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온 곳이었으나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들만 가득한 그들만의 작고 복잡한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랑하고 뒷담화를 하고 서로를 끊임없이 평가했죠. 김씨 할아버지는 입소 초반에는 자주 실버타운에 있는 휴게실을 찾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휴게실에만 가면 누가 더 잘났는지, 자식 자랑은 일상이었고 돈 이야기로 이어지면 싸움은 점점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박씨 할아버지 돈 자랑만 하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집 대출도 못 갚았더라고. 이런 뒷담화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작은 소문이 쉽게 퍼졌고 한 번 엮이면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실버타운 생활이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계약하러 올 당시만 해도 몸이 두둥실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고생만 해왔던 김씨 할아버지 부부였기에 이런 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낸다면 분명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날 가구 품평회를 겪은 이후부터 곧 실버타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딜 둘러봐도 모두 노인들 뿐인 실버타운은 그들의 기분을 더욱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라곤 자식 자랑, 재산 이야기, 그리고 내가 왕년에 뭐 했는지 아냐 같은 것들뿐 서로 경쟁하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씨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입소한 이후로 자식들과 사이도 대면대면해졌습니다. 매일 듣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은 이번 주말에 온다더라. 우리 딸이 뭘 사다 줬다 하는 이야기들 뿐이니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김씨 할머니도 자식들과 통화를 하면 언제 올 건지, 혹시 뭔가 사다 줄 수 있는지 은근히 압박을 주기 시작했는데 참다 못한 아들과 딸이 모두 그만 좀 하라며 짜증을 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김씨 할머니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지만 저렇게 나오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니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도 들어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실버타운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지만 실버타운을 나가는 것은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엄청난 중도해지 위약금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부부가 겪은 실버타운은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끝없는 자랑과 싸움이 일어나는 무대 그 자체였습니다. 어쩌다 우리 노년층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고령층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시설 및 복지 수준은 그 속도를 따라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실버 산업은 매우 큰 규모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그 가치가 1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니어들을 위한 실버타운도 각광받는 사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천국에 온 것과도 같은 마음으로 입주했다가 살아보고 나니 그곳은 지옥이었다며 탈출하고 있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실버타운이 어떤 곳이길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실버타운은 요양원이나 양로원 같은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시설과는 달리 일정 수준의 입주금을 내고 입주해 살아가는 주택 개념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편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교 모임이나 문화행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실버타운이 만들어지는 만큼 실버타운의 종류도 천차만별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도시명 실버타운이나 한적한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휴양형 실버타운 등 선호에 따른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와 고급 시설이 구비된 고급형과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일반형 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버타운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실버타운 생활의 장단점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분들이 말한 공통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일상생활의 편리함입니다. 매 끼니 식구들한테 뭘 해먹여야 할지 고민하고 시장이나 마트에 장 보러 갈 걱정 없이 식당에 가기만 하면 전문 셰프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밥을 삼시세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장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트니스 센터, 문화 프로그램 등이 갖춰져 있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는 겁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언제 어디가 아플지 몰라서 불안한데 실버타운에 지내면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느낀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위한 입주비로는 일정 수준의 목돈을 보증금으로 먼저 내고 이후 월별로 월세와 생활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보증금의 경우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수억 원 수준까지 다양합니다. 평균적인 한 달 생활비 역시 월 200에서 300만 원을 웃도는데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노인들에게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실버타운의 부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박연순 할머니는 정년 후 남편과 편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 실버타운에 입주했으나 실버타운은 업자의 부실 경영과 무분별한 투자로 부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버타운 업자들이 노인들의 입주금 전세금을 떼어먹어도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 지불했던 수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다 날려버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실버타운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무작정 실버타운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이 정말 여러분들께 마지막 낙원이 될 수 있을지는 꼭 다양한 측면에서 따져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남은 여생은 어디에서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오랜 세월 살아온 내 집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노인들은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의견이 있거나 제 말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꼭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매일매일 건강하고 희망찬 노후 생활을 보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